서방님, 이 돈방석을 받으셔요. 엽전 한 푼이 아까워 가족 입에 들어갈 것까지 줄이던 자린고비 남편이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버는 돈은 족족 곳간에 처박혀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집안 살림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 그 돈이 절실했을 며느리가 오히려 돈방석을 남편 앞에 내밀고 있었습니다. 받으셔요, 서방님. 대체 이 며느리는 무엇을 노린 것일까요? 그리고 며칠 뒤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덜덜덜. 방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노씨가 이불 자락을 끌어당겨 어깨까지 덮었지요. 그래도 등허리가 시렸습니다. 방바닥에 손바닥을 대보았는데 얼음장이 따로 없었지요. 입김이 허옇게 피어나 들보 쪽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추워. 추워서 못 살겠구나.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내뱉었지요. 며느리 복덕이의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안방문 앞에 멈춰선 복덕이가 문을 살며시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시어머니의 입김이 등잔불 옆으로 허옇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른 군부를 떼겠사옵니다. 장작 두어 다니면 복덕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쿵쿵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랑방 문이 벌컥 열렸지요. 불을 떼다니 남편 심알량이었습니다.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안방으로 들어선 심알량이 손에 이불 한 채를 들고 있었지요. 어디서 꺼냈는지 한쪽 귀퉁이가 누렇게 바랜 헌 이불이었습니다. 심알량이 그 이불을 시어머니 무릎 위에 척하니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덮으세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들어 아들을 보았지요. 한량아, 방바닥이 얼음장이여. 군부를 줘. 어머니, 심한량이 양반다리로 척 앉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무 뜨뜻하면 몸이 늘어진다는 옛말도 못 들어보셨소. 살짝 추워야 정신이 맑아지고 무병장수하는 법입니다. 어머니 위에서 하는 소리예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지요. 뭐라고? 냉골이 건강이라 이 말씀입니다. 건강. 심한량이 가슴팍을 두어 번 두드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지요. 복덕이가 문지방에 선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한 번 깨물었지요. 심한량의 도포 안쪽에서 무언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엽전 꾸러미였지요. 어제 주막에서 받아온 술값 잔돈을 품에 차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짤랑거림이 한기보다 더 시리게 복덕이의 귓속을 파고들었지요. 시어머니가 헌 이불을 무릎 위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건강이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한량이 흡족한 얼굴로 일어섰지요. 역시 어머니십니다. 이해가 빠르시니 제가 효도하기가 편합니다. 심한량이 안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안방에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입김과 문지방에 선 복덕이만 남았지요. 복덕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불 자락을 잡아 끌어 어깨 위로 끌어 덮어드렸지요. 자기가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를 벗어 그 위에 한 겹 더 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요. 복덕이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애미야. 예, 어머님. 괜찮다. 괜찮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어미가 며느리를 위로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게 더 사무쳤지요. 복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를 깨물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방에 아침상이 들어왔지요. 보리밥 세 그릇에
시래기국이 차려진 단출한 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 앞에 앉기까지 콜록콜록 기침을 2번 했지요. 어젯밤 한기에 곧불 기운이 단단히 든 모양이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미열이 올라와 있었지요. 시말량이 그 옆에 양반다리로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포 안쪽에서 여전히 짤랑 엽전 소리가 났지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지요. 애미야. 예, 어머님. 네, 오늘 아침 먹고 의원에 좀 다녀와야겠구나. 아무래도 곧불이 깊이 든 것 같아. 시말량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복덕이가 무어라 답하기도 전이었지요. 어머니, 의원은 무슨 의원입니까? 시말량이 자기 그릇에서 보리밥 한 술을 푹 떠서 시어머니 그릇 위에 쳐 얹었지요. 흰밥도 아니고 잡곡밥도 아닌 거친 보리밥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밥이 곧 보약이라고. 이 귀한 보리밥을 드시는데 의원이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제 그릇에서 한 술 더 얹어드렸으니 든든히 비우시면 곧불 따위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지요. 자기 그릇 위에 떡 얹어진 보리밥 한 술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의 손가락 마디가 숟가락 위에서 하얗게 질렸지요. 한량아. 왜요, 어머니? 이 밥 한 술이 의원 약값보다 비싸요. 제가 제 입에 들어갈 것을 양보해드린 거 아닙니까?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예요. 시말량이 으쓱 어깨를 폈지요. 그 으쓱거림에 도포 안쪽에서 또 짤랑 엽전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지요. 엽전 짤랑이는 소리. 자기 어미는 미열에 떨고 있는데 약값은 아끼면서 보리밥 한 술로 효도하는 척하는 그 짤랑거림. 시어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지팡이를 잡았지요. 번쩍. 이 어미가 아파 죽어도 괜찮단 말이냐? 쾅. 지팡이가 상다리를 내려쳤지요. 보리밥 그릇이 들썩였고 시래기국 국물이 상 위로 튀었습니다. 시말량의 어깨가 움찔거렸지요. 그 돈 쌓아 무엇할 것이냐? 어미 입에 넣을 약 한 첩이 그리 아깝더냐?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시말량의 어깨를 향했지요. 시말량이 2 손을 들어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 훌의 자식.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일어섰지요. 미열의 어지러운 몸을 가누며 안방을 나섰습니다. 마루를 건너 마당으로 내려갔지요.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시말량이 뒤따라 나왔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뒷곁에 감나무 아래까지 걸어간 시어머니가 그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감나무 둥치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지요. 지팡이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울음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아주 작게 규칙적으로 들썩이고 있었지요. 양반과 안주인의 울음이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그저 어깨로만 우는 울음이었지요. 뒷곁 모퉁이에서 복덕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덕이의 손에는 부엌에서 끓여놓은 물 한 사발이 들려 있었지요. 시어머니께 따뜻한 물이라도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발이 복덕이의 손에서 떨고 있었지요. 복덕이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구분 등에 머물렀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한겨울 감나무 밑동에 주저앉아 어깨로만 울고 계신 그 모습. 복덕이의 눈이 천천히 마당 쪽으로 옮겨갔지요. 시말량이 사랑방 마루에서 도포 자락을 툭툭 털고 있었습니다.
짤랑 엽전 소리가 한겨울 마당의 정적을 갈랐지요. 그러던 복덕이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사랑방의 남편을 한 번 보고 뒷곁의 시어머니를 한 번 보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부엌으로 걸어갔지요. 부엌 문지방을 넘으며 앞치마 끈을 다시 동여매었습니다. 끈이 단단히 묶이는 소리가 났지요. 평소보다 한 매듭 더 단단했습니다. 마당 쪽에서 또 짤랑 엽전 소리가 났지요. 복덕이의 입가에 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기 품속의 엽전 꾸러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가 어떤 의미인지 심할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겨울 감나무 밑에서 어깨로만 울고 있는 어머니를 등지고 사랑방 마루에서 엽전을 짤랑이는 저 인색한 남편의 머리 위로 며느리는 어떤 덫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쾅! 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여보, 여보. 심할량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지요. 도포 자락이 펄럭이고 갓끈이 풀려 한쪽으로 비스듬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짤랑이는 엽전 소리가 아니었지요. 오늘은 짤랑이 아니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심할량이 등에 짊어진 자루 하나가 쿵 하고 마루에 얹혔지요. 자루 입구가 비틀어지면서 안에서 엽전 꾸러미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루장 위로 엽전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지요. 부엌에서 복덕이가 나왔습니다. 서방님, 이게 다 무엇이옵니까? 심할량이 가슴팍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지요. 우리 주막 인생 최대 횡재여. 10년 장사하면서 한 번에 이만한 돈은 처음이네. 심할량이 자루를 풀어헤쳤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줄줄이 쏟아졌지요. 은자 몇 덩이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마루장 위에 그것들이 무더기로 쌓이는 모습이 햇빛에 번들거렸지요. 오늘 우리 주막에 한양에서 평양 가는 거상이 들었거든. 그 양반들이 사흘을 우리 주막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떠나면서 이 돈을 한꺼번에 치렀어. 평소 한 달 받을 돈을 사흘 만에 받은 게요. 심할량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지요. 내가 이만큼 벌어 모으니까 우리 곳간이 그득그득한 거 아니냐, 내가. 심할량이 자루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 밑에서 엽전이 와르르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요. 그 소리가 또 좋다고 심할량이 깔깔거렸습니다. 복덕이가 마루로 다가갔지요. 쪼그려 앉아 엽전 무더기를 손가락으로 살살 헤집었습니다. 양이 적지 않았지요. 이 한 자루만으로도 집 안을 두루 손보고도 남을 거금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만한 돈이면 우리 집 손볼 곳도 손보고 어머님 약값도. 심할량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슨 소리요? 복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할량의 눈이 가늘어져 있었지요. 손볼 곳이라니. 우리 집이 어디가 어때서? 부엌 살강이 한쪽으로 기울어 그릇이 자꾸 떨어지옵니다. 안방 창호지도 군데군데 찢어져 한기가. 창호지가 찢어지면 풀로 발라. 심할량이 엽전 자루를 끌어안았지요. 살강이 기울면 돌멩이 하나 받쳐 놓으면 되리리요. 그까지 이래 이 귀한 돈을 어디다 써? 그럼 어머님 약값은? 어머니는 어제도 보리밥 한 그릇 잘 잡수셨어. 멀쩡하시구만 무슨 약값이여. 심할량이 자루를 끌고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곳간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끌고 가는 동안 엽전이 마당 흙바닥 위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지요. 심할량이 그것을 이리리 주워가며 곳간 문 앞까지 갔습니다. 곳간 문이 끼 열리더니 다시 탁 하고 닫혔지요. 마당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복덕이가 마루에 그대로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안방 쪽으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지방에 기대 서 있었지요. 어제의 미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이 곳간문을 향해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낮이었습니다. 복덕이가 부엌 뒷견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이웃집 행상 안하기 빨래를 널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덕이가 손짓을 했지요. 안하기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담장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머리 두 개가 마주 닿을 만큼 가까워졌지요. 복덕이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낮은지 담장 이쪽에서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이었지요. 그저 두 여인의 머리가 가까이 붙은 채 한참을 속닥속닥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게 눈이 한 번 동그래졌지요. 정말이요? 복덕이가 무어라 다시 속삭였습니다. 안하게 시선이 잠깐 곳간 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복덕이에게로 돌아왔지요. 안하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네, 저녁 때 들름새. 안하기 손바닥으로 자기 무릎을 한번 탁 쳤지요. 빨래를 마저 넣는 손길에 신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복덕이가 담장 안쪽으로 돌아왔지요.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 그 입가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한 번 번졌습니다. 며느리와 이웃집 안하기 담장 너머에서 무엇을 속닥거렸는지 그것은 저녁 무렵이 되어야 알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덕이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옆 동네에 다녀온다는 행상 안하기 대문 앞을 지나가다 부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목청이 평소보다 한 톤 높았지요. 곳간 쪽에서도 듣기 좋게 말입니다. 아이고, 복덕이, 아우. 거 들었소. 복덕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일이옵니까? 옆 고을 팽부자 댁이 글쎄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 재산을 싹 털어갔다는구려. 복덕이의 손이 일부러 멈췄지요. 팽부자 댁이라 하시면 이번에 곳간 새로 지은 그 댁 말씀이옵니까? 바로 그 댁이요. 곳간을 어찌나 단단히 짓고 자물쇠를 3개나 채웠는지 그래도 다 털렸어. 도둑이 무슨 천리안을 가졌는지 곳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더라네. 행상 안하기 혀를 끌끌 찼지요. 요새 그 도둑이 이 일대를 돌고 있다는구려. 부잣집만 골라서 친다는데 곳간 문이 멀쩡한데 안에 물건만 싹 사라진대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천리안 도둑이라. 복덕이가 중얼거렸지요. 그 중얼거림이 일부러 곳간 쪽으로 흘러가도록 목소리에 살짝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행상 안하기 휘적휘적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떠나가는 그 어깨에서 흐뭇한 웃음기가 슬쩍 묻어났지요. 복덕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곳간 쪽이 보였지요. 시말량은 아직도 곳간 안에서 엽전을 세고 있는 듯 안에서 짤랑짤랑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덕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곳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방님, 잠시 드릴 말씀이. 곳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시말량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지요. 손에는 엽전 꾸러미를 하나 꽉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방금 옆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옆 고을팽 부자 댁이 어젯밤에 도둑을 맞았다 하옵니다. 시말량의 얼굴이 굳었지요. 팽 부자가. 예. 곳간을 그리 단단히 지었는데도 재산이 싹 털렸다 하옵니다. 도둑이 어찌나 영리한지 곳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천리안 도둑이라 부른다 하옵니다. 천리안 도둑? 시말량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지요. 이마부터 광대뼈를 지나 턱 끝까지 햇빛에 번들거리던 그 얼굴이 한순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시말량이 곳간 문을 활짝 열었지요. 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습니다.
안쪽 깊숙이 자루가 놓여 있었지요. 오늘 받아온 그 거금이 든 자루였습니다. 이를 어쩌나. 심할량의 손가락이 떨렸지요. 여보, 자물쇠가 약하네. 자물쇠를 더 사야겠어. 아니지. 자물쇠를 사도 천리안 도둑은 다 안다 하지 않았나? 심할량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지요. 그럼 어찌해야 하는 게요? 어찌해야? 복덕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서방님,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긴 하옵니다만. 무엇이여? 어서 말해보아. 심할량이 복덕이의 소매를 덥석 잡았지요. 평소에는 곁눈질도 안 하던 사람이 오늘은 며느리 소매를 끌어당기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복덕이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세상 어떤 도둑도 못 훔치는 자물쇠가 하나 있긴 하옵니다. 그게 무엇이요? 어디서 파는 거요? 비싼가? 파는 게 아니옵니다. 복덕이가 곳간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클바닥에 놓인 엽전 자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제가 이 자루와 다른 돈들을 모아 비단천으로 감싸 방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방석을? 예. 서방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시면 천리안 도둑이고 무엇이고 손도 못 댑니다. 사람 엉덩이 밑에 든 것을 어찌 훔치겠사옵니까? 심할량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복덕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곱씹어 보니 묘하게 그럴듯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 도둑이 어떻게 훔쳐가겠나. 심할량이 무릎을 탁 쳤지요. 여보, 자네 머리가 비상하네.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오늘 가져오신 이 거금도 서방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사옵니까? 맞어. 그렇지. 심할량이 자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자루가 푹신한 방석으로 변해 있었지요. 복덕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가 안방에 방석을 만들어 두겠사옵니다. 비단천 가져와 자루를 감싸고 그 위에 솜을 얇게 한 겹 덧대면 앉으시기도 편할 것이옵니다. 좋아, 좋고 말고. 심할량이 자루를 들고 곳간을 나섰지요. 발걸음에 신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복덕이가 그 뒷모습을 한참 보았습니다. 곳간 문턱에 기댄 채로요. 손바닥을 앞치마에 한 번 문질러 닦았지요.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지요. 복덕이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복덕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도 똑같은 모양의 선이 아주 희미하게 그어졌지요. 여러분, 안에서 잠그는 것과 밖에서 잠그는 것이 다르듯이 자기가 깔고 앉는 것과 자기가 깔려 앉는 것도 결국은 같은 자리일 때가 있는 법이지요.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심할량이 안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요. 엉덩이 밑에는 비단으로 감싼 돈방석이 두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복덕이가 솜을 한 겹 덧대고 그 위에 다시 비단을 씌워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부잣집 사랑방 방석이었지요. 심할량이 엉덩이를 한번 들썩여 보았습니다. 묵직했지요. 비단 안쪽으로 엽전 꾸러미의 모서리가 엉덩이뼈에 닿았지만 그 닿는 느낌이 심할량에게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이야, 이거 묵직하니 든든하구만. 심할량이 양반다리로 척 앉아 어깨를 쫙 폈지요. 이제야 안 사람이 재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구만. 진작 이리 할 것을. 심할량이 흡족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 곳간 자물쇠를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 곳간을 통째로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으니 이만한 안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심할량이 양반다리를 한번 고쳐 앉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심한량의 아랫배가 슬쩍 묵직해졌습니다. 주막에서 안주 삼아 집어먹은 묵은 음식이 늦게 도는 모양이었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가 싶었는데 잠시 뒤 한 번 더 묵직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심한량의 이마에 주름이 한 줄 잡혔지요. 여보, 여보. 심한량의 목소리가 안방을 가로질렀지요. 복덕이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내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자네가 잠깐만 자리를 지켜주게. 복덕이가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요. 서방님, 이를 어찌합니까? 제가 아녀자로 혼자 있는 사이에 천리안 도둑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옵니까? 제 몸 하나도 지킬 수 없을 텐데 어찌 그 큰 재산을... 그렇구나. 심한량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아랫배가 점점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복덕이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손에 요강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것을 안방 구석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해결하시옵소서. 자리를 비우시지 않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심한량이 요강을 보았지요. 방석 위에서 일어나려다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천리안 도둑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번쩍거렸지요. 사흘 저녁 고을팽 부자, 대기, 곳간을 통째로 털린 그 광경이 그려졌습니다. 심한량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알겠네. 심한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덕이가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심한량이 끙 신음을 흘리며 방석 한쪽 구석을 짚고 엉거주춤 몸을 옮겼습니다. 양반다리 자세 그대로 엉덩이 한쪽은 방석 위에 걸쳐둔 채 다른 쪽 발만 슬그머니 빼서 요강 쪽으로 끌어당겼지요. 도포 자락을 끌어모으는 손길이 어찌나 어색한지 평소 으스대며 붙들고 있던 그 양반 채통이라는 것이 자세 하나에 통째로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요강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안방 한복판에서 울렸지요. 심한량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한지 부엌까지 들릴 듯 했지요. 그래도 돈은 무사해요. 돈은 무사해요. 심한량이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다짐했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방바닥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심한량은 방석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부엌 쪽에서 달그락 수저 부비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저녁상을 받은 모양이었지요. 무언가를 씹는 소리가 안방 창호지 너머로 두런두런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웃음소리도 한 번 섞여 나왔지요. 심한량의 아랫배가 슬며시 꼬르륵 거렸습니다. 여보, 여보. 부엌 쪽에서 대답이 없었지요. 수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또 한 번 났습니다. 여보. 한참이 지난 뒤에야 부엌 문이 열렸지요. 복덕이가 앞치마를 닦으며 안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아, 서방님 잡수실 상도 차려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복덕이가 한가한 걸음으로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도 맞을 소리가 부엌에서 한참을 들려왔습니다. 복덕이가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상 위에는 보리밥 한 술이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지요. 시래기국도 무말랭이 무침도 간장 종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리밥 한 술이 그릇 한가운데 동그랗게 놓여 있었지요. 심한량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반찬은?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면 도둑이 잘 사는 집인 줄 알고 더 노릴 것이옵니다. 오늘부터는 찬밥에 마른 반찬만 올리겠사옵니다. 어머님과 저도 그렇게 먹었사옵니다.
복덕이가 차분히 말했지요. 그러더니 안방의 창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휙. 창문이 열렸지요. 밤바람이 한 줄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무언가가 창호지 밖에서 흔들렸지요. 심한량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처마 밑이었지요. 마른 굴비 한 마리가 새끼줄에 매달려 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맛있는 게 생각나실 때 저 굴비를 바라보고 한술 뜨시옵소서. 복덕이가 안방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심한량이 안방에 혼자 남았지요. 보리밥 한 술이 그릇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굴비가 또 한 번 흔들렸지요. 짭조름한 냄새만 코끝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심한량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보리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그 밥이 모래알처럼 따끌따끌했지요. 끙. 심한량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부엌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입가가 아주 잠깐 실룩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지요. 가을이 깊어 밤 공기가 차가워진 것이었습니다. 심한량이 방석 위에서 어깨를 움츠렸지요. 도포 자락을 끌어당겨 무릎을 덮었지만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콜로 기침 한 번이 나왔지요. 여보, 이보게. 복덕이가 안방 문 앞으로 왔지요. 부르셨사옵니까? 방바닥이 차네. 군불을 좀 떼주게. 그리고 의원도 아무래도 곧불이 온 듯하네. 복덕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이를 어쩌옵니까? 지금 군불을 떼면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것이옵니다. 천리안 도둑이 그것을 보고 아하, 저 집은 장작을 넉넉히 떼는 부잣집이로구나 하고 표적으로 삼을 것이옵니다. 심한량의 입이 벌어졌지요. 벌어진 그대로 한참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졌습니다. 안방에 다시 정적이 내렸지요. 심한량이 도포 자락을 끌어당겨 무릎을 덮었습니다. 한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발끝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 시림이 종아리를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손바닥을 대보았지요. 얼음장이었습니다. 심한량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지요. 이 한기를 어디서 만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안방이었습니다. 복덕이가 문틈으로 헌 이불 한 채를 슬쩍 밀어 넣었지요. 한쪽 귀퉁이가 누렇게 바랜 그 이불이었습니다. 며칠 전 심한량이 자기 어머니 무릎에 척 얹어 주었던 조미스러 구멍이 난 바로 그 이불이지요. 이걸 덮으시옵소서. 살짝 추워야 정신이 맑아진다 하옵니다. 서방님 위에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쾅. 심한량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요. 이불을 받아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천이 얇아 자기 손가락 마디가 그대로 비쳐 보였지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누군가의 손가락 위에서 이런 천이 비쳐 보였지요. 심한량이 그 이불을 어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무릎 위에 펼쳐 덮었지요.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얇은 천의 까칠한 감촉이 살결에 닿을 때마다 등골이 더 시려왔지요. 심한량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이 까칠함을 어디서 만져본 적이 있었지요. 이 시림을 어디서 견뎌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한량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안방 한 구석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며칠 전 이불 자락을 어깨까지 끌어당기고 덜덜 떨고 계시던 그 자리였지요. 심한량의 어깨가 한 번 움찔거렸습니다.
심알량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보았지요. 부엌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거들지도 막지도 않았지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빨랫돌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두드리고 계셨지요. 탕탕탕. 방망이질 소리였습니다. 심알량의 어깨가 그 소리에 맞춰 한 번씩 움찔거렸지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박자였습니다. 며칠 전 안방 어딘가에서 비슷한 박자로 무언가 내려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심알량은 굳이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탕탕탕. 방망이질이 계속되었지요. 심알량의 손이 무릎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방석 밑에서 짤랑 엽전 소리가 났지요. 평소 같았으면 그 소리에 어깨가 펴졌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그 짤랑거림 위로 방망이질 소리가 자꾸 겹쳐졌습니다. 탕. 심알량이 도포 자락을 한 번 더 끌어모았지요. 여보. 예, 서방님. 네, 내 잠깐 방석에서 좀 일어나면 안 되겠나? 복덕이가 문 너머에서 차분히 답했지요. 천리안 도둑이 이번 주 이 일대를 돈다 하옵니다. 며칠만 더 견디시옵소서. 서방님의 그 재산을 지키시려면. 심알량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 너머로 복덕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안방에 심알량이 혼자 남았습니다. 헌 이불을 어깨에 두른 채 차가운 방석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심알량이 방석 위에서 어깨를 떨었습니다. 홀로 기침 한 번이 나왔지요. 그 기침이 멎고 나자 안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시어머니의 방망이질 소리가 또 들려왔지요. 탕탕탕. 심알량의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일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사람은 그제야 깨닫는 법이지요. 하지만 심알량의 시련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삼경이 지난 한밤중이었습니다. 심알량이 방석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어깨에는 헌 이불을 둘러쓴 채였습니다. 심알량의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했던 짓을 며느리가 그렇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돌려줄 수가 있을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지요. 어머니의 지팡이질이 떠올랐고 빗곁에 어깨가 떠올랐고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차분한 얼굴 뒤에서 한 번씩 번뜩이는 듯 했습니다. 심알량의 손가락이 방석 끝자락을 만지작거렸지요. 설마. 심알량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사흘을 방석 위에서만 앉아있던 다리가 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비단으로 감싼 돈방석을 두 팔로 끌어안았지요. 묵직했습니다. 묵직하긴 한데 그 묵직함이 어쩐지 처음과 다른 듯도 했지요. 내 눈으로 봐야겠다. 심알량이 방석을 안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부엌도 사랑방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복덕이도 어머니도 잠든 듯 기척이 없었지요. 심알량이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흘바닥이 차가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앞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지요. 심알량의 등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천리안 도둑이었지요. 옆 고을 팽부자대 꽃간을 통째로 털어간 그 도둑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비틀비틀 담장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지요. 한 손이 담장을 짚고 있었고 다른 손은 어딘가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심알량의 눈이 뒤집혔지요. 방석을 마당에 내려놓고 대돌 옆에 세워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천리안이고 뭐고 자기 손에 들린 이 몽둥이는 안 통할 것이었지요. 심알량이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쾅. 몽둥이가 그림자의 어깨를 내려쳤지요. 그림자가 무너졌습니다. 시말량이 한 번 더 몽둥이를 치켜들었지요.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마당을 가로질러 비쳤습니다. 쓰러진 얼굴이 그 달빛 아래 드러났지요. 시말량의 몽둥이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였습니다. 목이 말라 마당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시던 어머니였지요. 사흘을 안방에서 보리밥 한 술도 제대로 못 드시고 한기에 떨던 그 어머니가 비틀비틀 담장을 짚고 우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몽둥이가 시말량의 손에서 떨어졌지요. 쿵. 시말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끌어안았지요. 어머니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식은 있었지요. 그저 아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어깨를 맞고 흙바닥에 쓰러져 계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시말량의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담장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마당 안으로 넘어 들어왔지요.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천으로 가린 사내였지요.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복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듣고 깨어나온 것이었지요. 마당으로 뛰쳐나오던 복덕이가 진짜 도둑과 부딪혔습니다. 누구냐? 도둑이 휙 몸을 돌렸지요. 그 손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복덕이가 도둑의 팔을 잡으려는 찰나 도둑이 복덕이를 옆으로 밀쳤지요. 복덕이의 머리가 대돌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쿵. 복덕이가 쓰러졌지요. 시말량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여보. 시말량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동안 도둑은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곧 마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비단으로 감싼 돈방석을 들고 있었지요. 시말량이 도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돈. 시말량의 두 손이 비단 자락 한쪽 끝을 움켜쥐었지요. 손바닥에 비단의 매끄러운 결이 잡혔습니다. 그 안쪽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출렁였지요. 도둑이 반대편 끝을 잡았습니다. 도둑의 손목 힘줄이 천 위로 도드라졌지요. 시말량이 두 발을 흙바닥에 단단히 박았습니다. 도둑이 한 발을 뒤로 빼며 무게를 쉬었지요. 방석이 두 사람 사이에서 팽팽하게 늘어났습니다. 시말량이 이를 악물고 끌어당겼습니다. 도포 자락이 흙바닥을 쓸었지요. 도둑이 한 번 휘청거렸습니다. 도둑의 발이 흙을 한 줌 차내며 미끄러졌지요. 방석이 도둑 쪽으로 한 뼘 끌려갔습니다. 시말량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오려는 찰나 도둑이 두 손의 힘을 모아 휙 잡아챘지요. 방석이 반대편으로 두 뼘이 끌려갔습니다. 시말량의 어깨가 앞으로 휘청였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에 들린 비단 양쪽 끝이 동시에 한 번 더 팽팽해졌습니다. 찌익. 솔기가 길게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비단 안쪽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손바닥 안쪽으로 비쳐 만져졌습니다. 시말량의 손가락 끝에 닿은 그 감촉이 엽전에 매끈한 것이 아니었지요. 거칠고 모서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시말량의 눈이 한 번 흔들렸지요. 방석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도둑도 동시에 끌어당겼지요. 찌. 비단이 한가운데서 통째로 갈라졌습니다. 양쪽이 동시에 뒤로 휘청였지요. 비단 자락이 두 사람 손에서 펄럭였습니다. 그 사이로 후두두두두 쏟아져 나온 것은 엽전이 아니었지요. 크고 작은 자갈들이었습니다.
마당 흙바닥 위로 돌멩이들이 우르르 쏟아졌지요. 깨진 기와 조각도 함께 굴러 떨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그것들이 차갑게 번들거렸지요. 마당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시말량의 입이 벌어졌지요. 도둑의 입도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흙바닥에 흩어진 돌덩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비단 자락이 두 사람의 손에서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시말량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안 돼. 두 손으로 돌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전해졌지요.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은자도 아니었지요. 그저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내 돈이 돌이 되다니. 시말량이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또 도둑놈이 마술을 부렸구나. 내 돈이 돌로. 도둑이 어이없는 얼굴로 시말량을 내려다보았지요. 천으로 가린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미친 양반이 돌덩이를 지키려고 이 난리를 쳤구나. 도둑이 침을 되뱉었지요. 그러더니 담장을 훌쩍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말량은 도둑이 도망간 줄도 몰랐지요. 흘바닥에 흩어진 돌덩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흘 동안 끌어안고 잠을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어머니를 외면하고 며느리를 의심하며 깔고 앉아있던 그것이 처음부터 차가운 돌덩이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내려치고 있었지요. 시말량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지요.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대문 밖에서 횃불빛이 너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둑의 발소리를 따라 골목을 가로질러 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횃불이 1개, 2개, 3개 점점 늘어나면서 대문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말량이 흙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았지요. 대돌 옆에 쓰러진 며느리를 보았지요. 손에 쥔 돌덩이를 보았지요. 대문 밖의 횃불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킨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한밤중이지요. 과연 곧 들이닥칠 마을 사람들의 횃불 아래 어머니를 제 손으로 친 아들과 돌덩이를 부둥켜 안은 이 자린고비는 어떤 얼굴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될까요? 쾅쾅쾅. 대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지요. 심서방 안에 있는가? 이웃집 박서방이 횃불을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내들이 줄줄이 따라 붙어 있었지요. 도둑이 골목으로 도망치는 것을 본 자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 시말량의 집까지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대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자 박서방이 빗장을 부숴 열어져 쳤지요. 마당 안으로 횃불 빛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내들의 발이 일제히 멈췄지요. 흘바닥 한가운데 돌덩이가 무더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찢어진 비단 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대돌 옆에는 며느리가 쓰러져 있었고 담장 아래에는 노모가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시말량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손에 돌멩이 2개를 움켜쥔 채였습니다. 도포는 흙범벅이었고 갓은 한쪽으로 비스듬히 떨어져 있었지요. 그 얼굴이 횃불 빛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심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박서방이 횃불을 들고 다가갔지요. 시말량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며느리에게서 다시 돌덩이로 옮겨갔지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돌멩이가 흙바닥 위로 또르르 굴러 떨어졌지요. 시말량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지요. 어머니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가느다란 숨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다행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으로 옮겨갔지요. 대돌에 부딪힌 며느리의 이마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심할량이 복덕이의 손목을 잡았지요. 손목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복덕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요.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그릿한 시선이 심할량의 얼굴 위에 머물렀지요. 서방님. 복덕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돈은 어찌 되었사옵니까? 심할량의 어깨가 흔들렸지요. 여보, 그깟 돈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자네 정신이 들었으면 됐어. 자네만 살아주면. 아니옵니다. 복덕이의 손이 심할량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뒤채 창고에 가 보시옵소서. 심할량의 눈이 커졌지요. 뒤채. 제가 그날 진짜 재산은 뒤채 창고로 옮겨두었사옵니다. 서방님이 안고 계신 그 방석 안에는 마당에 돌을 채워 두었사옵니다. 심할량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일어섰지요. 박서방이 횃불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내들도 우르르 뒤채 쪽으로 몰려갔지요. 뒤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횃불 빛이 안을 비추자 사내들의 입에서 한꺼번에 탄성이 새어나왔지요. 엽전 꾸러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은자 덩이가 그 위에 놓여 있었지요. 며칠 전 심할량이 안방곶간에 넣었던 그 거금이 손도 안 댄 채로 뒤채 창고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심할량의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지요. 횃불빛 아래 번들거리는 엽전 꾸러미를 바라보는 그 눈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끼쳐 있었지요. 심할량이 양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뒤채에 진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안방에서 돌덩이 위에 사흘을 깔고 앉아 있었지요. 그 돌덩이 위에서 어머니의 군부를 끊었고 어머니의 약값을 거부했고 어머니를 한밤중에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해서 마당까지 끌고 나왔고 그 사이에 진짜 도둑을 부른 셈이었지요. 지킨다고 깔고 앉은 것은 돌이었고 외면한 것은 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심할량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지요. 울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내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지요. 박서방이 횃불을 든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할량이 일어섰지요. 뒤채를 나와 마당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축을 받아 일어나 계셨지요. 며느리도 일어서서 어머니의 등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심할량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둘러선 가운데였습니다. 사방에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지요. 심할량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며칠 전 지팡이를 휘두르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훌의 자식을 용서치 마시옵소서. 심할량의 머리가 흙바닥에 닿았지요. 이 미련한 자식이 그깟 돈 몇 푼이 무엇라고 어머니를 얼음방에 두고 약값을 거부하고 한밤중에 몽둥이까지 휘둘러 싸웁니다. 심할량의 어깨가 흙바닥 위에서 들썩였지요. 저 차가운 돌덩이를 지킨다고 어머니와 안 사람을 잃을 뻔했사옵니다. 마을 어른들 앞에 맹세하옵니다. 다시는 재물에 눈멀어 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사옵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박서방이 헛기침을 한 번 했지요. 마을 사내들이 횃불을 든 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끄덕임이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5명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쓸었지요.
이 미련한 것아. 그뿐이었습니다. 한마디였지요. 시말량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복덕이가 어머니의 등을 받치며 살짝 고개를 돌렸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지요. 복덕이도 똑같은 모양으로 입가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뿐이었지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면 충분했지요. 마당에 횃불이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흘바닥에 흩어진 돌덩이 위로 그 불빛이 비치고 있었지요. 그것이 처음으로 진짜 돌덩이로 보였습니다. 엽전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그냥 마당에 굴러다니는 차가운 돌멩이였지요. 시말량의 등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계속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에 연두빛의 잎이 돋아 있었지요. 그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작년 가을의 그 차가운 한기가 어디로 갔는지 마당의 흙바닥에도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햇살이 감나무를 지나 담장을 넘어 골목을 따라 장터 한복판까지 흘러갔습니다. 대장간 앞이었지요.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새로 두드려 만든 솥뚜껑들이 햇볕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지요. 어머니의 어깨에는 더 이상 헌이불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무명 저고리가 봄바람에 살랑거렸지요. 복덕이의 손에는 장보러 가져온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시말량은 그 뒤에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복덕이가 솥뚜껑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주인장, 이거 얼마이옵니까? 단냥이요. 단냥. 소리를 지른 것은 복덕이가 아니었지요. 시말량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시말량이 두 손을 번쩍 들었지요. 가시 한 번 들썩였습니다. 아니, 솥뚜껑 하나가 단냥이라니. 무슨 금이라도 발랐소. 이게 어디 사람이 받을 가격이요. 대장간 주인이 어이없는 얼굴로 시말량을 보았지요. 심서방, 요새 쇠값이 올랐어. 쇠값이 올랐어도 그렇지. 단냥이면 우리 집 한 달 양식이요. 솥뚜껑 하나의 단냥을 어디 가서 받소. 시말량이 어깨를 들썩이며 흥분하고 있었지요. 도포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옆에서 한숨을 한 번 내쉬었지요. 한량아, 어머니, 이거 너무 비쌉니다. 다른 데를 알아. 복덕이가 옆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나? 사시지요. 복덕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요. 하지만 시말량의 어깨가 한 박자 늦게 움찔거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단냥은 사시지요. 복덕이가 한 번 더 말했지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며칠 전 안방 문틈으로 헌 이불을 밀어 넣어주던 그 미소와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시말량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난 겨울 사흘 동안 방석 위에 깔고 앉아있던 그 한기가 어디선가 슬그머니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요. 며느리의 차분한 미소 뒤에서 빨랫돌 위에 방망이 질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시말량이 부랴부랴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 네, 사겠소이다. 대장간 주인이 헛웃음을 흘리며 솥뚜껑을 건넸습니다. 어머니와 복덕이가 새 솥뚜껑을 들고 앞장서 걸었지요. 두 분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뒤로 시말량이 한 발짝 뒤에서 터덜터덜 따라갔습니다. 어깨가 한 뼘 처져 있었지요. 장터를 빠져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한쪽에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클바닥 위에 누런 햇볕을 받으며 가만히 있는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시말량의 걸음이 멈췄지요.
그 돌멩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한 방울 맺혔지요. 등골이 시려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저 돌덩이가 또 내 방석에 들어있을까 무섭네. 심할량이 중얼거리며 골목 반대편으로 비켜갔지요. 앞서 가던 복덕이가 그 모습을 흘끗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무엇 하시옵니까? 어서 오시지요. 가네. 심할량이 후다닥 뛰어왔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웠는지 어머니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습니다. 복덕이의 입가에도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봄바람이 한 줄기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저고리 자락이 바람에 한 번 펄럭였고 복덕이의 손에 든 바구니가 흔들렸으며 심할량의 가시 또 한 번 비스듬해졌지요. 그 뒤로 골목에 굴러다니던 그 돌멩이가 봄볕을 받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변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길가의 돌멩이만 봐도 등골이 시려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머니 무릎에 헌 이불을 척 얹어주는 짓은 다시는 못할 것입니다. 자린고비 심할량의 돈방석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심할량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고 싶으실 때 찾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